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아우, 대표님, 오늘 아침은 참 좀 그렇습니다. 예.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이따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이제 예상외로 ADR이 이제 SK하이닉스 ADR이 성공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내려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면 엄청나게 내려가서 그 10% 이상 떨어진 적은 뭐 종종 있었는데 어제처럼 뭐 15% 이상 떨어진 적은 드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기도 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 시장이 좀 그랬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10%, SK하이닉스 15%, 삼성전기는 18% 빠졌더라고요. 예. 이게 참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말 그대로 패닉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대응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가 200만 원대를 하회하면서 어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예. SK하이닉스 200만 원대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예. 결국에는 뭐 막차도 아니죠. 사실 200만 원 초반에 샀으면은 그때 샀으면은 어제 하락에 굉장히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오늘 히든글로벌에서 좀 전략을 함께 세워볼 텐데 이게 전략이라는 게 결국에는 AI 이 성장 스토리를 믿고 좀 버텨라라는 게 결국에는 답이 될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버티는 과정에서 또 뭐 어떤 스토리를 알고 버티는 것과 아닌 건 다르니까요. 오늘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예, 블룸버그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또 중요한 어떤 국가로 대두됐기 때문에 이렇게 어저께처럼 크게 떨어지면은 혹은 크게 올라가면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당연히 보도를 하는데 어저께도 이제 SK하이닉스가 1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블룸버그가 이제 자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이 주식 정말 보기 싫다고 예. 이렇게 남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보기 싫네요. 그래도 또 열심히 봐야겠죠. 블룸버그에서 SK하이닉스 폭락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러면은 요 기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일단 이제 그 ADR이 상장에 성공했지만 어저께 15% 떨어졌다는 걸 분명히 블룸버그도 이제 짚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블룸버그 입장에서도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ADR이 성공적으로 상장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의아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든지 우리가 당혹스럽고 난처한 것이 상황이 생길 때 향상을 먼저 이제 그 정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정확한 사실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어쨌건 어저께 보통주가 그 뉴욕에 상장한 이제 ADR은 그 금요일 날 장 마감하면서 13% 올랐지만 어저께 이제 보통주도 그 정도 올랐어야 될 것 같은데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ADR 상장했지만 본주는 이제 15% 가까이 급락을 했다. 그러면 양측 사이에 물론 이제 오늘 또 ADR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 마감한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거의 30% 가까이 벌어졌다. 이 점도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이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폭락의 이유입니다. 폭락의 이유를 사실 좀 뭐 제대로 짚기란 힘들죠. 폭락이 단 한 가지 이유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각자 뭐 보는 이유가 다 다를 테니까요. 이 기사에서는 폭락의 이유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예. 일단 기사 자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R 상장했지만 예상외로 SK하이닉스 보통주가 15% 떨어졌다는 걸 분명히 짚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갖다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사의 주조는 이제 SK하이닉스 때문에 삼성전자까지는 없지만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알아본 바로 이제 어저께 삼성전자가 2천억 원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고 SK하이닉스는 1조 7천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제 하루를 뿐만 아니라 지난 이제 한 달 정도 6월 19일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갖다 살펴본다면 엄청난 규모로 20조 원 정도의 그 지분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아직 안 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주가 안 가고 있는데 SK하이닉스의 매물을 갖다가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국민연금이 받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외로 이제 한 1,000억 정도로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매도를 갖다 대규모로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국민연금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그 매도 물량을 받아낼 여력이 없고 그러면 개인들이 받아내야 되는데 개인들이 예전에는 받아냈죠. 예전에는 받아냈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엄청나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5월 이제 중순에 있었던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면서
환호했지만 그 역작용이 올라갈 땐 좋지만 내려갈 때는 이제 2배로 떨어지고 그리고 2배로 떨어진 것을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를 근데 SK하이닉스 5% 떨어진다 그러면 2배 레버 ETF는 10% 떨어지는데 10%로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면 1% 떨어질 때 있고 0.5%더 떨어질 때가 있지만 어쨌든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진 것을 오히려 맞춰야 되니까 현물을 갖다가 매도를 해버리는 그래서 장 마감을 앞두고 30분 정도 그러니까 3시를 기준했을 때는 그 2배 레버 ETF와 현물 사이 간격을 갖다가 맞추려고 더 많이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갖다가 겪다 보니까 사이드 브레이크랑 서킷 브레이크가 마치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그 때문에도 생긴 어떤 그 잡음, 그 때문에 생긴 이제 심리적 위축감이 어저께 같이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도를 할 때 옛날과 다르게 개인들이 이걸 갖다가 물량을 자신 있게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개인들이 어제 물량을 다 받아내긴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자신 있게 그걸 갖다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어떤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라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예. 어쨌건 두의 주축이 이제 기관이나 그 외국인들이 갖다가 마음을 돌린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시간을 바꾸지 않는 한 못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메모리 업종은 사실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집요하게 팔기를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개인들이 자신 있게 받아내면서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이제 큰 어떤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단지 자신감의 차이냐 아니냐로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단지 자신감의 차이로 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루만을 보면 사실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이걸 갖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치의 그 차트를 갖다 살펴본다면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제를 포함한 한 달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SK에서 15% 떨어졌으니까 한 달 수익률을 본다면 사실은 19%, 20% 떨어졌으니까 어제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안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SK하이닉스가 20%, 삼성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25% 정도. 키오시아, 그러니까 낸트 플래시의 또 3위 기업쯤 되는 키오시아 역시 이제 일본의 기업인데 역시 못지않게 27% 떨어졌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같은 메모리 기업인데 마이크로는 10%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떨어진 것까지 반영한다면 10% 넘었다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이 덜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무엇입니까? 그 중간에 있는 그 빨간 그 종목이 어디냐면 대만의 TSMC인데 TSMC는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3%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체를 봤을 때 메모리 업종에 대해서 전체적인 글로벌 자금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독 한국과 일본에서 되게 가혹하게 외국인들과 글로벌 자금이 매도를 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갖다가 좀 차별적으로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니까 어제 또 실적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한투 이야기도 나오고 요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어제 한투증권이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어떤 영업이익을 본인들의 전망보다 더 낮추면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이제 그 반도체를 업황을 다루기 때문에 그들 증권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컨센서스에 비해서 더 낮췄다. 본인들이 얘기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도 어저께 SK하이닉스의 주가 폭락에 일조했습니다. 그걸 분명히 블룸버그도 짚었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의 60조라고 밝힌 2분기의 실적은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메모리 3사의 실적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3사의 실적을 갖다가 근거해야 되는 것은 각 회사가 보유한 웨이퍼 물량이기 때문에 웨이퍼를 통해서 찍어내는 반도체가 족족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제한다면 삼성전자 웨이퍼가 100이라고 친다면 SK하이닉스는 72쯤 되고 그 마이크론 한 55쯤 됩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이 먼저 발표됐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은 3, 4, 5를 그러니까 같은 분기를 하더라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마이크론 3, 4, 5를 기준으로 하고 우리는 4, 5, 6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뒤에 나온 실적이 우리가 더 반영되는데 한 달 뒤에 6월 달 실적이 사실은 3월 달 실적보다 매물이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로 반영해 본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원래 인센티브 충당금이 없다면 110조가 이제 맞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충당금 때 89조가 찍혔는데 이런 것들 종합해 본다면 사실 SK하이닉스의 29일 날 2분기 잠정 실적은 한 70조 원대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투자증권은 뭐 어쨌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여러 가지 이유도 사실은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제대로 다 일일이 반박하지 않겠지만 사실 한국투자증권의 2분기 잠정실적 60조는 사실은 너무나도 이제 낮게 본 부정적으로 본 시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가격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말하는 거는 그겁니다.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HBM의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는 사실 좀 더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8% 정도 하회할 것이다라는 게 한투증권의 리포트였습니다. 이게 사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결국에는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확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를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전까지는 아마 아무도 진실을 알 수가 없겠죠. 어찌됐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겹치면서 어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여전히 좀 악재는 완전히 좀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